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강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워서 어떡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저희가 오늘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드디어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모두 합쳐서 진짜 시험장에 간 느낌으로 ETS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맨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기 전에 저희가 리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딩은 총 100문제로 구성이 돼서 75분 동안 푸는 거고 총 495 만점이 이제 내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러 가기 전에 파트 5, 6, 7 한번 각각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5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파트 5는 총 30문제고요.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각각 나눠지는데 저희가 한번 앞자만 따서 문법과 어휘를 이제는 샘플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문법과 어휘를 구분하게 되냐면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셨는데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저런 게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그 문법 문제는 별로 저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구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빈칸 앞뒤만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보기를 보안 이거 대명사 문제거든요. 대명사 문제는 빈칸 앞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빈칸 뒤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 뒤를 봤는데 network passwords라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누구를 쓰시면 되죠? 소명. 저희가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소유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network password. 소유격이 누굴까요? 정답은 그죠? R로 끝나는 A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초만 해도 풀 수 있는 게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예요. 그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도 보기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럼 보기가 비슷하면 또 멀리 가지 마시고 빈칸 앞뒤를 볼 건데요. 빈칸 앞에 누구 나왔죠? on 나왔네요. on 다음에는 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알죠? 하나의 명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빈칸 앞만 보고 on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 꼬리를 보면서 명사를 찾아봐야지 명사가 A인가? 막 D인가?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저희가 빈칸 앞만 보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디를 보랬죠? 빈칸 앞. 뒤도 꼭 보셔야 돼요. 뒤를 봤는데 뒤에가 수식어구는 오브부터 전명구로 날아가고요. 뒤에 part라는 명사가 있어서 하나의 part까지 벌써 명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뒤에 명사가 있는데 또 명사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보죠.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누구였어요? 명 이렇게 외웠는데 그죠? 누구 있었죠? 부사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부사가 부가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건 형명. 형용사였었죠.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저희가 꼬리를 외워도 되지만 ly 부사에서 ly를 뺀 게 또 형용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B, R로 끝나는 essential, 형용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초반에는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난이도도 처음에 쉽다가 조금씩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뒤로 가서 역시 또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보기가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멀리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빈칸 앞뒤를 봤는데요. 이렇게 쉬울 수가. 빈칸 앞을 봤는데 누가 나왔어요? have. 그 다음에 뒤를 봤는데 pp 나온 거 보이시죠? 물론 앞에가 3인칭 단수로 have 대신에 has를 쓰긴 했지만 has pp. 저희가 시제 때 배웠던 현재 완료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has pp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누가 들어가시면 될까요? 완벽한 거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면 누구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때 썼던 게 바로 꼽사리 ly 부사였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뭔가 뜻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완벽한 거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꼽사리 부사.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인강 잘 들으셨으면 이 정도야. 난이도 쉽죠. 자, 이런 게 문법 문제라서 좀 빠르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휘 문제를 살펴볼게요. 어휘 문제는 보기를 보셨을 때 비슷합니까? 아니죠. 서로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런 게 어휘 문제인데 이제 토익 어휘 문제를 잘 푸시려면요. 회사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회사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어휘 문제는 빈칸 앞뒤 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맨 앞부터 맨 끝까지. 그리고 힌트를 찾아서 푸셔야 되겠는데요. 앞을 보니까 쉼표 잘라주시고 이제 수식어구가 나왔습니다. 자, accepting a position 이라고 해서 포지션도 그냥 위치라고 외우는 거 아니죠? 토익에서는 직책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회사 이름 나왔어요. 이 회사에서 직책을 이제를 수락한 후에
이 회사에서 직책을 맡아달라고 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 후에 요 사람은 그 현재 일하고 있는 이제는 상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직업을 제안해서 내가 수락을 했으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상사한테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걸 제출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 사임이란 뜻이 있어요. 누구를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보기를 한번 볼까요? 정답은 이 중에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원래 동사는 resign이라고 해서 그만두다, 사임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션을 붙이면 발음이 resignation이라고 읽어서 그만둠, 사임 이런 뜻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기를 보셨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럼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때는 앞뒤 잘 해석을 해보셔야겠는데 이거는 해석으로만 또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A, B, C, D를 봤었을 때 B, C, D 이 뜻이 다 비슷해요. 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동사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뒤에 from이 곧장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중에서 from이랑 곧장 쓸 수 있는 단어는 평상시에 외우셨어야 돼요.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o refrain from 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 하는 것을 금하다, 금지하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모바일 텔레폰을 갖다가 기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refrain from ing까지 수거를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refrain from ing. 그럼 나머지는요. B, D도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뜻이 똑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면 prevent랑 forbid는 여러분들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prevent도 목적어 from ing, 그다음 forbid도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를 외울 때는 뜻 자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모양대로 외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으로 잘 나오는 refrain from ing, 뭐뭐 하는 것을 금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느꼈죠? 파트 5에서 문법은 저희가 인강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어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회사에 나오는 덩어리로 표현을 모두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파트 5는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요. 여태까지 저희가 다루진 않았어요. 오늘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장문 빈칸 채우기고요. 총 1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파트 6는 파트 5처럼 푸시면 안 돼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셨는데, 보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질문을 보셨는데 문장이 쭉 이어서 나오고요. 빈칸이 뿅뿅뿅뿅 4번이 뚫려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뿅뿅뿅뿅에 해당하는 보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문제를 풀게 되는데 원래 예전 토익에서는 이렇게 3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보기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롭게 추가가 돼서 신유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부터 4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3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풀려면 앞에 지문 유형부터 볼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공지사항이 나왔고요. 앞에 첫 줄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amateur athlete?까지 나와서 아마추어 운동선수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어떤 운동선수냐면 looking for는 찾고 있는. 그래서 당신은 뭐를 찾고 있는 운동선수입니까? 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131번 보기를 보시는데 딱 보시고서 이제 거의 다 토익 푸실 때는 성격 급하게 풀거든요. 빨리 풀어야 되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보셨는데 그러면 아마추어 운동선수인데 그래 A번 괜찮은 것 같아. 트레이너를 찾고 있는 운동선수입니까? 그 트레이너 찾고 있나 보다. 정답을 A. 이러시면 이제 망함의 지름길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트 6는 거의 다 함정을 뚫어놔요. 그리고 맨 앞에 보기 A 같은 게 거의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볼게요. 지금 A, B, C, D 보기 중에 이상한 거 있나 보세요. 다 괜찮아요. 자, 스콜러십은 장학금을 찾고 있는 운동선수입니까? 괜찮고요. 그다음 세번에 팀메이트, 팀원을 찾고 있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입니까? 괜찮고요. D번에 챌린지, 도전을 찾고 있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입니까?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원어민도 못 풀어요. 다 괜찮은데 뭘. 그래서 파트 6는 여기만 먼저 보고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를 보셔야 돼요. 뒤에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없고요. 힌트는 항상 그 다음 문장에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파트 6는 항상 문제가 먼저 나오고 힌트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 문제, 후 힌트. 요 전략에 따라 푸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몰랐는데 그 다음 줄에 힌트가 나와요. 잘 볼게요. Get ready for the premier competition. competition.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competition이 뭐죠, 여러분들? compete, 이게 경쟁하다라는 뜻이라서 경쟁을 하는 대회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콘테스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뒤를 보면 test your abilities까지 나와서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느낌이 딱 오죠?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뭔가 대회에 나가는 거, 그런 거랑 가까운 게 뭐겠어요? 그죠? 정답은 challenge가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겠죠. 괜히 ABC 쓰시면 안 돼요. 함정들입니다. 정답은 D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챔피언스 나와서 경기가 열리는 거죠. 그럼 요게 오늘의 주제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보세요 라고 나온 다음에 132번 뒤를 봤더니 athletes, 운동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또 보시고서 그러면 이런 지방에서 온 운동선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챔피언에 참가해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뭐와 함께? 정답은 A. 이렇게 쓰면 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만 보면 어떻게 여기만. 제가 뒤에까지 꼭 보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뒤에 별 문장이 없었다면 그냥 athletes와 함께 with the athletes 전 명구 쓰고 넘어가셨으면 될 거예요. 근데 뒤에 전명구하고 끝났어요? 뒤를 한번 볼게요. 뒤를 봤더니 from 다음에 여기 지방 이름이 세 개가 전명구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완벽한 문장. 그러면 이때는 with랑 쓰는 게 아니죠. 저기랑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힌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will have a chance. 여기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전명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꾸며주는 게 필요하니까 이때는 앞에 챔피언이 있고 그 약간 대회가 있고 그거를 대회는 대회인데 어떤 대회냐면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지방에서부터 온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지방을 대표해서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회라고 해서 꾸며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 완벽한 절 나와서 꾸며주는 거. 정답은 C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는 관계부사라서 뒤에 이렇게 완벽한 절 나와서 꾸며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번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선 문제, 후 힌트. 아시겠죠? 그럼 두 문제는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문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회는 will take place, 개최가 될 겁니다 까지 나와 있고 지방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을 보시고요. 3월 30일 날 개최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대회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register,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가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대회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그럼 앞에는 개최 날짜, 뒤에는 뭔가 등록하는 방법. 그럼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면 어디는 A번처럼 뭐 티켓이 모든 로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정답은 B가 좋겠네요. 그래서 open, 이거는 열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인데 애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15살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보기가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는 문법으로 푸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뒤를 봤더니 athletes 계속 나왔죠? 운동선수들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푼 적 있었는데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누구였죠? 그렇죠? 소유격도 있었지만 혁명, 지금처럼 보기가 대명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때는 혁명, 형용사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형용사는 ly에서 ly 빼서 정답은 B, professional athletes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또 추가 조건까지 나와서 이제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는 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까지 나오고 끝났네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6를 풀면 되는데 항상 뒤에서 힌트를 찾자라는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 저희가 봤고요.
지금부터는 파트 7을 볼 건데요. 파트 7에선 여러분들이 항상 잘해야 될 게 단일 지문도 중요하지만 연계 지문 무조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계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셔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 75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게 좀 빠듯하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신속하게 풀어야 돼요. 너무 세워라 내워라 풀지는 말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집중하셔서 힌트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좀 푸는 영역,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빠르기만 하면 안 되죠. 정확성도 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어려운 3중 지문을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는 3중 지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96번부터 200번까지 지문 3개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지문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볼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공지가 먼저 나오고요. 이메일이 나오고 article, 신문 기사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는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피하지만 말고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지사항 먼저 볼 건데 제목은 좀 보셔야 돼요. 자, attention everyone까지 나와서 모두들 주목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포토 다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살짝 우리가 주제를 봤는데 이제 갑자기 잡지사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되게 즐거운 뉴스라고 나와 있고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을 말해주는데요. 어떤 잡지사가 있는데 잡지사가 우리 레스토랑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 공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요. 이제는 이 레스토랑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다. 우리 레스토랑을 갖다가 이 잡지사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우리 레스토랑이 Best Dining Establishments라고 해서 최고 음식점으로 뽑힌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약간 이해가 되죠. 우리 음식점이 최고의 음식점으로 잡지사에서 뽑혀서 사진 찍는구나. 기념 사진.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언제 찍을 거냐면 지금 봤더니 토요일 날 6월 4일 날 오전 10시에 찍을 거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스토랑 직원들한테 공지를 띄운 거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왔나 봤는데 이메일이 나왔어요. 이메일은 항상 저희가 그 골뱅이 뒤를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뒤를 봤더니 Mountainside Bistro. 비스트로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비스트로가 레스토랑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잠깐 음식점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직원한테 보냈어요. Herman Kill이라는.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이 수신자고 발신자 보낸 사람은요. 봤더니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사진 찍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랑 좀 연계된 게 느껴지죠? 아까는 음식점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그 사진 찍기로 한 사람이 음식점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렇구나 생각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날짜도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여기서 날짜가 몇 월 며칠이 나왔습니까? 6월 4일 날 사진 찍기로 했었죠. 근데 그 날짜 전에 6월 1일 날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제목에서 토요일 날 사진 찍는 appointment, 약속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나온 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메일까지 갖고 마지막 3중 지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사는 어떤 기사가 떴는지 한번 볼게요. 제목은 아까 그 레스토랑이죠. 비스트로. 그 음식점은 please 기쁘게 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기쁨을 주는 레스토랑 음식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럼 기사가 정말 뜬 거예요. 아까 잡지사에서 그 레스토랑이 좋다고 해서 이제 특집 기사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 기사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막 단으로도 나눠져 있고 기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따가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 3중 지문 푸는 이제는 세 개 지문의 연관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음식점은 이제는 중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럼 저희가 1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2단계까지 갑시다. 질문이 무려 몇 가지 나왔죠? 5개. 이 5개 질문을 모두 풀 거예요. 집중하시도록 해서. 첫 번째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나왔고요. 누가 첫 번째 공지를 게재했냐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음식점 직원들한테 우리 사진 찍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니까 누가 쓴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제목을 읽어봐도 이 회사 사장님이 쓴 것 같죠? 음식점 사장님. 근데 음식점 사장님 이름이 어디 나올까요?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이쪽 지문에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 저희는 이게 연관관계, 이게 함정, 힌트를 찾아서 단서를 찾아서 다른 지문에 답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게 통합형 문제죠.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도 살짝 힌트 있지만 더 정확한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모든 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음식점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제는 이 음식점에 가봐라. 점심이나 저녁 먹기 전에 뭐 되게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땄는데 그 인터뷰 딴 거 보세요. 여기 봤더니 restaurant's owner 이름 나온 거 보이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데요? Herman Kill 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아, 그럼 Herman Kill이 이 음식점의 오너니까 첫 번째 공지사항도 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정답 체크하죠. 첫 번째 정답은 B, Mr. Kill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힌트를 찾으러 막 떠나는 여정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푸셨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첫 번째 공지사항이랑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자,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지시된 사항은 6월 4일 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야 될 힌트는 뭐예요? 6월 4일과 직원들이겠죠? 그럼 이거는 아마 공지사항에 가면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 가보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지사항을 봤는데 6월 4일 날 사진을 찍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밑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는지 볼게요. 모든 직원들이 이 사진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plan to come. 오세요. 그 다음에 in a bit sooner than scheduled 라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원래 일정 잡혀진 것보다 좀 일찍 와라. sooner than schedule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그거를 paraphrasing한 정답이 있을 거예요. 빨리 다 찾아볼게요. 자, 평소보다 일찍 와라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어디 있죠? 그죠? sooner than scheduled를 조금 바꿨어요. sooner 대신에 earlier, 그 다음에 scheduled 대신에 usual, 평상시보다 라고 써서 평상시보다 좀 일찍 오세요 라는 게 바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97번에 A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8번 보죠. 198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나름 재밌거든요. 같이 볼게요. 여기서 다음 주 뭐에 대해서 옳은 반응, not true 문제인데 지금 뒤에가 키워드예요. wait staff. 그래서 저희 음식점에 하는 웨이터 분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주 옳은 반응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 그럴싸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사진기사가 그 사장님한테 보내는 편지였었는데요. 사진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시쯤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건데요. 여기 보죠. 세 번째 줄에. 저는 사진을 찍을 겁니다. Your staff. 아까 웨이터 같은 당신의 직원들의 사진을 찍을 건데요. Along the wall. 월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벽이죠. 그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음식점 벽을 배경으로 찍을 거예요. 메인 다이닝 홀에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럼 직원들은 이제 음식점의 벽을 이제는 대고 사진을 찍을 건데요. 마지막 기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 보니까 마지막쯤에 그 음식점의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 음식점의 인테리어는 페인트가 돼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난 bright shades of blue 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이제는 인테리어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게 막 바닷가를 연상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벽 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단서가 누구예요? 여기도 wall 나왔었고 앞에도 wall 어디 있죠? wall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동그라미로 묶어서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벽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벽이 무슨 색이라고요? 파란색. 그럼 그거를 여러분 합쳐볼까요? 자, 그럼 198번의 정답은 누굴까요?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진을 찍을 건데요. 파란색 배경으로. 그게 벽이었죠. 그래서 벽이 파란색이다 두시면 연계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98번까지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199번으로 가보죠. 199번도 다음 중 옳은 반은 찾는 문제인데 이 음식점 있죠? Bentonside Bistro. 이 음식점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반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보기를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은 이젠 점심 때 매일 열려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볼게요. 이거는 맨 마지막 기사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음식점 매일 열리나요? 보세요. 마지막 단락 보면요. 이 음식점은요. Open Tuesday through Saturday 라고 나와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각에. 그래서 이건 오답이겠죠? Everyday가 아닙니다. 그래서 찍 거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199번도 보시면 Recently changed the ownership 이라고 나와서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계속 사장님이 나오겠는데 그냥 똑같은 말이 나오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번이 좀 함정이에요. C번을 보시면 이 음식점은 specialize in 뭐를 전문적으로 한다는데 여기 Brazilian cuisine까지 나와서 아 브라질 음식을 특징으로 내세운다라고 해서 이걸 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따 Brazilian
브라질 얘기가 조금 나오긴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브라질이라고 나와서 요거만 보시고 아 그래 그럼 브라질 음식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 브라질에서 온 그 손님 한 명의 인터뷰를 딴 거고요. 자, 이 레스토랑은 브라질 음식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Irish dishes를 특징으로 내세운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paraphrasing해서 features를 specialize in으로 바꿔가지고 브라질이 아니겠죠. Irish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함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남은 게 당연히 D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보면 seasonally 계절적으로 메뉴를 바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지문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재료를 쓰는데요. 그 재료가요.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때 한창인 이제는 재료를 쓴다라고 나와서 계절별로 약간 재료가 바뀌는 거네요. 메뉴도 바뀔 테고 그래서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네 문제까지 푸셨고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 Biscoello라고 해서 이 사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의 음식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본문 가서 볼게요. 아까 브라질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요. 세 번째 단락이.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브라질에서 온 한 손님인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땄어요. 그럼 어떤 인터뷰 나오는지 볼게요. I can get over the freshness and homemade taste라고 해서 나는 이 신선함과 집에서 만들 듯한 이런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마치 요리사가 나가서 나를 위해서 진짜 메뉴를 가져와서 만들어준 것 같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오버하면서 이 음식점을 칭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런 내용을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누굴 쓰면 되냐면 아까 약간 오버해서 말하는 거에서 느껴졌죠? 굉장히 음식의 질에 대해서 이제는 인상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정답은 A. She is impressed with the quality of it.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함정 있죠, 함정. 아까 여기에 homemade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home 썼다고 이거 답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반쪽의 함정이에요. home까지는 맞은데요. 이걸 갖다가 집에서 준비하기를 원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 홈에서 만든 것처럼 그냥 느껴진다지 이런 걸 원하다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답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여기서 또 함정이 있기는 한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 가격이 reasonably priced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할 것 같다고 느꼈다라고 나오는데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맨 마지막에 reasonably priced까지 똑같이 나오긴 한데 이게 그 여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죠. 그 여자가 한 말은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선 조심하실 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건 맞지만 그 여자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런 오답 보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주로 함정으로 빠지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렇게 3중 지문을 풀어봤어요. 되게 뿌듯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22강까지 달려오면서 되게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서 좀 많이 슬프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 저희 수업 실강 오셔서 저랑 같이 눈 마주치고 제가 단어 시험 직접 검사해드리고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영원히 안녕이란 말을 하지 않을게요. 대신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신토익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장토익의 박진영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